내일 그 정몽준 의원이 발기인대회를 하는데요. 예. 이제 말하자면 정당으로서 이제 정당화가 되는 건데 정몽준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. 그건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뭐 특별히 새로운 게 없습니다. 또 자꾸 이제 질문을 똑같은 걸 하시니까 저도 또 계속 똑같은 답을 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, 아니 사실 정몽준 의원한테는 제가 기대를 많이 걸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당을 만들기 전에 같이 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, 어떻게 좀 지켜보니까 좀 정체성을 잘 모르겠고, 또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뭐 지금으로서는 저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. 같이 할 생각이 예, 뭐 이런 상태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지금 이제 정치라는 게 뭐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. 정당을 같이 한다든가 뭐 정치를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적어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국가 경영을 해보겠다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일인데,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어떤 생각이나 성향이나 또 이념,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나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 게,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, 그게 석연치가 않고 또 나랑 방향이 맞지가 않는다 싶으면, 방향이 맞지 않는다 싶으면 그렇게 선뜻 나서게 되지 않죠. 예, 뭐 그런 뭐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, 뭐 지금은 특별히 어떤 만날 계획은 없습니다. 예.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뭐 앞으로 만날 수는 있는데,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되면 다 공개적으로 만나겠어요. 예. 아니면 안 만나겠다는 건 아니고 그 만날 수는 있는데, 뭐 지금 특별히 만날 일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. 또 만나게 되면 다 뭐 공개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방향이 그러니까 같이 왜 안 되는가 이런 것도 뭐 다 공개적으로 서로 얘기 나누고, 또 궁금해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? 같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안 맞는 게 뭐냐 이런 거 궁금해할 분들도 있을 거고, 그러니까 다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죠. 정체성 문제에서 이제 정치 개혁이라고 하면 정당 개혁이 이제 주가 될 거고, 정당 개혁의 핵심은 정책 정당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럼 정책 정당이 되려면 이제 그 성향이나 이념이나 이런 게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근데 그것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정책 정당이 될 수 있겠느냐. 또 정책 정당이 될 수 없다면은 정치 개혁한다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. 이제 그런 데서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는 거고, 또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시해한 사람이 의인이다. 뭐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의 변함이 없다. 그런 사람을 영웅시하고 좀 명예회복시켜야 되겠다고 앞장선 인사와 같이 하는데, 뭐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. 강 변호사 같이. 그러면 그런 인사랑 같이 핵심 인사가 돼서 정당을 하겠다 할 때 정몽준 의원의 국가관이나 그 정체성이나 역사관은 뭐냐, 그런 거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로 하여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근데요, 그거는 사과하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. 강신호 변호사는 자신이 그게 옳다고 자기는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해서 쭉 몇십 년을 그렇게 해온 일인데, 자기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을 왜 사과를 합니까? 그거는 사과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과할 일도 아니고, 그만큼 서로 역사관이나 정체성이 다르다는 얘기죠.
이렇게 추모하는 분들 그런 모임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?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자꾸 이제 뭐 기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마지못해 답하는 거지. 제가 무슨 정몽준 의원 신당에 대해서 콩나라 팥나라 할 입장이 아니에요. 거기서 그 성향끼리 맞는 분들끼리 하는 거지. 그 뭐 누구는 되면 안 되고 뭐 누구는 빠져야 되고 누구는 돼야 되고 제가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거든요. 저로서는 지켜보고 그것이 내가 가는 길하고 또 나의 이념이나 이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보고서 판단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왜 제가 간섭을 합니까? 또 이거는 강 변호사의 문제라기보다 강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하는 정몽준 의원의 생각의 문제지. 그렇지 않겠어요? 제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정당을 같이 하자 그랬습니까? 지금 정당을 같이 하자는, 정치를 같이 하자는 문제죠. 저도 뭐 강신호 변호사를 만날 수 있어요. 만나기도 했었고 그건 정당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만난 거 아닙니다. 우리나라 대통령도 김정일 위원장 만났잖아요.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한 거죠. 그런 거를 똑같이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. 저는 제 당이 있고요. 또 뭐 복당이니 이런 얘기는 전에도 있었고 그냥 말만 무성한 거지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지금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의원 저렇게 옮기고 그러는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민주당이 그랬을 때는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막 그냥 비난을 했습니다. 이제 또 그 반대 입장이 되니까 민주당이 또 막 그냥 비난을 하고 한나라당은 자발적으로 온 건데 왜 그러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때도 민주당의 의원들이 갔을 적에 그 자발적으로 온 거다.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서로가 비난을 하고 말고 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.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이 하는 거 막 욕하고 또 자신이 당할 땐 또 막 그 반대로 욕하고 그런 식으로 돼갖고 정치 발전이 되겠냐 이거죠. 그래갖고 무슨 정치 개혁이나 뭐 깨끗한 정치와 신뢰받는 정치를 논할 수가 있어요. 적어도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이제 정치권에서. 뭐 업그레이드 코리아 얘기하면서 뭐 업그레이드는 무슨 업그레이드예요 정말. 하여튼 뭐 앞으로 뭐 한 달 안에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또 어떤 길을 택할지 하는 거를 결정하게 되겠죠. 지금은 정치 상황이 너무나 유동적이고 또 제 마음에 집히는 게 없어요. 누구를 도우려고 해도 제가 양심을 걸고 국민한테 호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게 뭐 나라에 도움이 된다,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하고 집힐 때 저도 자신 있게 국민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신념이 안 쓰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. 이제 이번 대선에 어떤 형식으로 뭐 누구를 도울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를 자리가 없으시네요. 누구를 도울지 또 본인이 출마하는 문제도 포함됩니까? 아니 그런 거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어요. 예. 누구를 도울지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. 예. 한 달 안에 정말 소신 결정을 내실 수 있을 만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서로 도울 때도 또 협조를 할 때도 다 나라를 위해서 그마탄 이유가 있고 도울 만한 가치가 있고 이럴 때 돕는 거지 그냥 무조건 돕는 겁니까? 왜요? 왜 그렇게 무조건 도와야 돼요? 그러니까 원내 과반을 얻어야 안정되게 잘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세가 있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
우리가 세가 있는데 그 정권을 봤잖아요. 그러면 그 세가 있는 정권들이 그렇게 잘했느냐, 그 국민의 마음에 들게 했느냐, 오히려 누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. 그래갖고 상권 분립이 안 되고 또 오히려 정치 개혁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봤죠. 세로다가 전부 밀어붙여가지고. 저는 저는 뭐 이번에 그 출마 선언한 것도 전혀 아니지만 세가 없어도 자신 있게 국정 운영을 잘할 자신이 있어요. 오히려 그게 더 지금으로선 정치 개혁이 잘 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렇게 될 적에 예를 들면 청와대 대통령이 자기 소신만 올바르면 됩니다. 그리고 청와대를 깨끗하게 운영하면 돼요. 투명하게. 그래갖고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법이 있다든지 이것을 꼭 어떻게 좀 어떤 통과를 시켜야 된다 할 때 그걸 투명하게 그 국회에 붙이는 겁니다. 그러면 국회에서 뭐 당이 뭐 둘이든지 세 당이 있잖아요. 그걸 보고서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를 잘 판단해갖고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. 그것도 다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. 저게 과연 그 올바른 선택이냐 저 당에. 그처럼은 당리당 으로써 나중에 선거 때 반영이 돼야 돼요. 이 당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다. 왜? 이유가 있죠. 청와대에서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걸 분명히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반대할 적에도 반대하는 이유, 찬성할 때도 찬성하는 이유. 그게 기록에 다 남음으로써 선거 때 이 당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. 이런 건 반대해갖고 국익에 손해를 보게 했다든가. 이게 다 나오잖아요. 그럼으로써 책임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걸로 국민한테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. 저는 그래서 꼭 세가 있어야, 그 세가 있어갖고 그동안에 뭐 그렇게 잘 됐습니까? 그래서 정말 어떤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죠.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. 그리고 국민 통합, 그것도요,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국민이 우선 화합이 돼야 되는데, 그 화합이 된다는 건 뭐를 뜻하느냐 하면,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겠죠. 그럼 그 화합하는데 그 최고의 하나의 목적은 뭐냐? 바로 국익일 거예요. 근데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각 정당들이 국익을 위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 노력할 때 국익을 위한 일이 정치가 되겠죠. 근데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우선 정책정당이 돼야 되거든요. 정책정당이 아니고 막 섞여가지고 어떻게 그 국익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? 그래서 그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전부 솔직하게 이렇게 정말 다시 그 어떤 그 당을 만들어서 솔직하게 국민 앞에 우리는 이런 정책을 추구하고 이런 이념과 이런 노선으로 갑니다. 이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 각자 솔직하게 얘기한다 이거죠. 그럼 국민이 그걸 보고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. 그리고 그게 선택이 됐을 때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그 뭐가 될 적에 그 국민 화합도 이루어지고 국익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겠지. 지금과 같이 전부 당리당략을 위해서 옛날에 남이 하던 거 반대하던 것도 자기가 하고 뭐 이러게 하면서 뭐 국민 앞에 뭐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과연 지금보다 정치가 나아지겠느냐 별로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. 옳은 얘기죠. 예. 서로 원칙이 있어야지. 정치인이 소신하고 원칙 빼면 뭐가 남습니까? 제도는 받아들였죠. 예. 이제 그러나 그것이 또 저는 뭐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이제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없듯이 그런 어떤 흐름을 다시 반대로 과거로 돌아가자.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뿌리 깊게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죠. 이제 뿌리가 내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. 괜찮으신 것이에요. 예, 다음 주에. 그냥 맘먹고 얘기를 하는 거. 아니, 이렇게 한번 뵈야죠, 뭐.